아버지의 장례식이 끝난 날이었다. 집은 조용했다. 사람들이 모두 돌아가고 향 냄새만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나는 아버지의 방 문을 열었다. 책상 위엔 평생을 함께한 낡은 시계, 돋보기, 그리고 작은 상자 하나가 놓여 있었다. 상자 안에는 USB가 하나 들어 있었다. 겉면에 적힌 글씨, 준호에게 내 이름이었다. 손이 떨렸다. 아버지는 평생 말이 없던 사람이었다. 칭찬도 사랑한다는 말도 한 번 제대로 들은 적 없었다. 그런데 왜 나에게? 노트북을 켰다. USB를 꽂았다. 파일은 단 하나. 미안하다. MP3. 숨이 멎었다. 클릭. 지직. 낡은 녹음기 특유의 잡음. 그리고 들려온 익숙한 목소리. 준호야. 나는 그대로 멈춰섰다. 아버지였다. 이걸 듣고 있다면 나는 이미 없겠지. 짧은 숨소리. 평생 내게 제대로 말 한 번 못했다. 목이 막혔다. 아버지가 왜 그렇게 차갑게 굴었는지 넌 몰랐을 거다. 기억이 스쳤다. 운동의 날 오지 않았던 날. 대학 합격 통지서를 건넸을 때 고개만 끄덕이던 얼굴. 나는 늘 생각했다. 아버지는 나를 실망스러워한다고. 녹음은 계속됐다. 사실은 너를 멀리하려고 한 거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왜? 나도 모르게 중얼거렸다. 나는 너의 친아버지가 아니다. 세상이 멈춘 것 같았다. 파일 속 아버지의 숨소리가 떨렸다. 20살 때 내 어머니가 나를 찾아왔다. 아이를 혼자 키울 수 없다고. 나는 그때 이미 큰 빚을 지고 있었고 곧 감옥에 갈 처지였다. 손이 식어갔다. 그래서 일부러 너를 멀리했다. 내 인생이 내 발목을 잡을까봐. 눈물이 떨어졌다. 그는 나를 미워한 게 아니었다. 지키려 했던 거였다. 하지만 한 번도 후회한 적은 없다. 잠시 침묵. 그리고 내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은 내 아버지가 된 거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왜 이제 말해? 녹음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리고 하나 더. 그 말에 등골이 서늘해졌다. 내가 찾고 있던 그 사고의 진실. 숨이 멎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그 교통사고. 경찰은 단순 사고라고 했다. 아버지의 마지막 말. 그건 사고가 아니다. 파일이 끊겼다. 나는 얼어붙은 채 화면을 바라봤다. USB 안에는 숨겨진 폴더 하나가 더 있었다. 비밀번호가 걸려 있었다. 폴더 이름. 그날의 기록. 아버지는 무엇을 알고 있었던 걸까? 그리고 왜 이제야 말한 걸까? 노트북 화면 속 폴더 이름이 눈에 박혔다. 그날의 기록. 비밀번호가 걸려 있었다. 나는 잠시 숨을 고르다. 아버지의 생일을 입력했다. 틀렸다. 내 생일. 틀렸다.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그리고 문득 떠올랐다. 녹음 파일 제목. 미안하다. 나는 천천히 입력했다. MIAN1998. 엔터. 폴더가 열렸다. 파일은 3개였다. 사고 현장 사진, 통화 녹음, 보험 계약서 사본. 심장이 거칠게 뛰기 시작했다. 1사고 현장 사진. 파일을 열었다. 차량은 처참하게 구겨져 있었다. 하지만 이상했다. 브레이크 자국이 없었다. 급정거 흔적이 전혀 없었다. 마치 누군가 일부러 멈추지 않은 것처럼. 이 통화 녹음. 재생 버튼을 눌렀다. 여보, 오늘 그 사람 만난다고 했지? 어머니 목소리였다. 손이 떨렸다.
그리고 들려온 낯선 남자의 목소리. 더 이상 말하지 마세요. 그 아이까지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그 아이, 나였다. 어머니가 낮게 말했다. 그래도 준호는 알아야 해요. 그 사람 죄를. 뚝, 녹음이 끊겼다. 그 사람, 누구지? 삼보험 계약서. 파일을 열자 내 눈이 크게 뜨였다. 보험 수익자, 준호. 계약 시점, 사고 일주일 전. 보험금 액수는 상상 이상이었다. 나는 의자에 주저앉았다. 사고 일주일 전, 거액의 보험, 그리고 사고가 아니다? 그때 파일 목록 아래에 작은 메모 파일이 보였다. 제목, 만약 내가 죽는다면. 열었다.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다. 그 사고 차량은 브레이크 라인이 절단되어 있었다. 나는 그 사실을 알고 있다. 하지만 범인을 말할 수 없다. 그리고 마지막 줄. 준호를 지키기 위해. 숨이 막혔다. 아버지는 범인을 알고 있었다. 그런데 왜 말하지 못했을까? 그 순간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 표시 없음.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다. 낯선 남자 목소리. USB를 열었군요.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누구십니까? 잠시 침묵. 그리고 차갑게 흘러나온 말. 당신 아버지가 말하지 못한 이유를 알고 싶다면 더 이상 파헤치지 마세요. 전화가 끊겼다. 집안이 순간적으로 낯설어졌다. 누군가 지금도 보고 있는 느낌. 아버지가 지키려 했던 것. 그게 나였던 걸까? 아니면 더 큰 비밀이 있었던 걸까? 책상 위 아버지의 낡은 시계가 째깍거리고 있었다. 그 소리가 이상하게 크게 들렸다. 다음 날 아침 나는 20년 전 사고를 담당했던 경찰서를 찾았다. 건물은 그대로였지만 시간은 모든 것을 바꿔놓았다. 민원 창구 직원이 고개를 들었다. 무슨 일로 오셨죠? 나는 천천히 말했다. 1998년 5월 17일 교통사고 기록을 열람하고 싶습니다. 직원의 표정이 잠시 굳었다. 오래된 사건이네요. 잠시 후 나는 작은 기록 보관실로 안내됐다. 먼지가 쌓인 서류철, 파일 상단에 적힌 이름, 김서연 교통사고 사망사건, 어머니의 이름이었다. 파일을 넘기는 손이 떨렸다. 사고 원인, 빗길 과속, 단독사고, 브레이크 이상 없음. 나는 숨을 멈췄다. 브레이크 이상 없음? 아버지의 메모에는 브레이크 라인이 절단되었다고 적혀 있었다. 그때 문이 열렸다. 중년의 남자가 들어왔다. 그 사건 아직도 기억납니다. 형사였다. 그는 나를 한참 바라보다 말했다. 혹시 고인의 아들입니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잠시 망설이더니 조용히 문을 닫았다. 공식 기록은 저겁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당시 현장 사진 중 일부는 보고서에 첨부되지 않았습니다.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 왜요? 형사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위에서 덮으라고 했으니까요. 위라니요? 그는 나를 똑바로 바라봤다. 당신 어머니가 만나려 했던 사람. 그 사람은 지역 최대 건설회사 대표였습니다. 머릿속이 번쩍였다. 어머니 통화 녹음 속 그 남자. 이름이 뭡니까? 형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박태준.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숨이 막혔다. 박태준. 그는 지금 우리 회사의 최대 주주였다. 그리고 아버지가 평생 일했던 회사의 창립 멤버. 당시 브레이크 라인에서
날카로운 절단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형사는 조용히 덧붙였다. 하지만 감정 결과는 자연 마모로 수정됐죠. 누군가 바꾼 것이다. 나는 물었다. 왜 지금까지 침묵하셨습니까? 그는 씁쓸하게 웃었다. 당신 아버지가 찾아왔었죠.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그가 말했습니다. 제 아들만은 건드리지 말아 주십시오. 형사는 말했다. 그날 이후 당신 아버지는 모든 걸 포기했습니다. 진실도 분노도 경찰서를 나오는 길 하늘이 유난히 흐렸다. 아버지는 알고 있었다. 범인이 누구인지 그리고 왜 침묵해야 했는지도. 그 순간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 회사 대표실. 전화를 받자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준호 씨, 잠시 멈칫. 오랜만입니다. 그 목소리, 통화 녹음 속 남자와 같았다. 오늘 저녁 한번 만나죠. 그리고 덧붙였다. 어머님 이야기로. 전화가 끊겼다. 나는 멈춰섰다. 도망칠 수도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아야 했다. 아버지가 지키려 했던 진실을. 저녁 7시 도심 한복판 고급 레스토랑 창가 자리에 그가 앉아 있었다. 박태준. 나이 들어 머리는 휘어졌지만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다. 나는 천천히 다가가 맞은편에 앉았다. 준호 씨. 그가 와인잔을 들어 올렸다. 아버지 장례식은 잘 치렀습니까?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하지만 온도는 없었다. 나는 곧장 물었다. 1998년 5월 17일. 그의 손이 잠시 멈췄다. 기억하십니까? 그는 미소를 지었다. 오래된 날짜군요. 제 어머니가 그날 당신을 만나러 가다 죽었습니다. 주변 소음이 멀어졌다. 그는 천천히 냅킨을 내려놓았다. 안타까운 사고였죠. 사고 아닙니다. 나는 USB에서 본 사진을 테이블 위에 밀어놓았다. 브레이크 라인 절단 사진. 그의 눈동자가 아주 잠깐 흔들렸다. 이걸 어디서? 아버지가 남겼습니다. 그는 한숨처럼 웃었다. 그 사람 끝까지 놓지 않았군요. 나는 낮게 말했다. 왜 죽였습니까? 그는 고개를 기울였다. 말이 심하군요. 당신 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 잠시 침묵. 그리고 그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당신 어머니는 우리 회사의 회계장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세게 뛰었다. 불법 자금 흐름을 전부 알고 있었죠. 그걸 폭로하려 했습니까?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아이가 위험해질 거라 경고했는데도 그 아이 또 나였다. 나는 분노를 억누르며 말했다. 그래서 브레이크를 자른 겁니까? 그는 나를 똑바로 바라봤다. 나는 지시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멈추더니 덧붙였다. 하지만 막지도 않았죠. 손이 떨렸다. 그게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는 차분했다. 세상은 선택의 결과입니다. 준호 씨. 그 순간 그가 뜻밖의 말을 꺼냈다. 당신 아버지가 대신 들어왔습니다. 뭐라고요? 경찰에 넘길 증거를 모두 나에게 주고 대신 조건을 걸었죠. 숨이 멎었다. 무슨 조건입니까? 그는 천천히 말했다. 당신을 건드리지 말 것. 그리고 그가 모든 책임을 뒤집어 쓰는 것. 머리가 하얘졌다. 책임이라니. 브레이크 정비 기록 조작, 사고 원인 보고서 수정 요청, 모든 흔적을 그가 남긴 것처럼 만들었습니다. 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거짓말입니다. 그는 조용히 말했다. 당신 아버지는 당신을 지키기 위해 괴물이 되길 선택했습니다.
숨이 가빠졌다. 아버지가 평생 죄인처럼 살았던 이유, 차갑게 굴었던 이유, 모두 나 때문이었나? 그때 박태준이 마지막 말을 꺼냈다. 하지만 당신은 다르겠죠? 당신은 아버지처럼 침묵하지 않을 테니까. 그의 휴대폰이 울렸다. 그는 화면을 보고 미묘하게 웃었다. 이미 늦었군요. 무슨 뜻입니까? 식당 입구가 소란스러워졌다.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들어왔다. 그리고 경찰, 형사가 내 쪽으로 다가왔다. 준호 씨, 참고인 조사를 받으셔야겠습니다. 당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최근 대규모 내부 자료 유출이 있었습니다. 박태준이 낮게 속삭였다. 당신이 시작한 싸움입니다. 이제 선택하세요. 나는 그를 노려봤다. 아버지는 침묵으로 나를 지켰다. 그렇다면 나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경찰서 조사실, 형광등 불빛 아래 나는 USB를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다. 형사가 물었다. 이걸 공개하면 당신도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나는 고개를 들었다. 압니다.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다. 그래도 침묵하지 않겠습니다. 아버지는 평생을 숨겼다. 나를 지키기 위해 자신을 죄인으로 만들었다. 하지만 나는 다르게 살고 싶었다. 나는 형사에게 브레이크 사진, 통화 녹음, 보험 계약서 모두 넘겼다. 그리고 말했다. 기자에게도 전달하겠습니다. 그날 밤 나는 한방송국 탐사보도 기자를 만났다. USB를 건네며 말했다. 20년 전 교통사고 위장 사건입니다. 기자는 눈을 좁혔다. 증거는 충분합니까? 나는 대답했다. 제 인생을 걸었습니다. 며칠 뒤 뉴스 특보가 떴다. 20년 전 교통사고, 타살 의혹 재수사 착수. 박태준의 이름이 전국에 공개되었다. 회사 주가는 폭락했다. 이사회는 긴급 회의를 열었다. 그리고 박태준은 대표직에서 물러났다. 하지만 끝이 아니었다. 며칠 후 집 앞에서 검은 차량이 멈췄다. 낯선 남자가 다가왔다. 준호 씨, 그는 낮게 말했다. 당신 아버지가 왜 끝까지 이걸 세상에 알리지 않았는지 이제 알겠습니까? 나는 말없이 그를 바라봤다. 그는 봉투 하나를 건넸다. 마지막 경고입니다. 봉투 안에는 내 어린 시절 사진과 최근 촬영된 내 일상 사진이 섞여 있었다. 등골이 서늘해졌다. 이 싸움은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는 차에 올라타며 말했다. 박태준은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아버지의 녹음 파일을 다시 들었다. 준호야. 그 목소리는 여전히 따뜻했다.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아버지는 내 편이다. 눈을 감았다. 두려움은 분명 존재했다. 하지만 나는 이미 선택했다. 다음 날 나는 기자회견장에 섰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 그리고 말했다. 20년 전 제 어머니는 살해당했습니다. 그리고 제 아버지는 저를 지키기 위해 침묵했습니다. 잠시 숨을 고르고, 하지만 저는 침묵하지 않겠습니다. 플래시가 터졌다. 이제 돌아갈 수 없다. 그 순간 기자석 뒤편에서 익숙한 얼굴이 보였다. 형사였다. 그는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휴대폰 화면을 보여주었다. 한 줄 문자. 주범 체포. 박태준이 체포되었다. 하지만 형사의 눈빛은 여전히 무거웠다. 그는 조용히 말했다. 이제 시작입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밤 집으로 돌아왔지만 마음은 전혀 가라앉지 않았다.
박태주는 체포되었고 재수사가 시작됐다. 사람들은 나를 용기 있는 사람이라 불렀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이 싸움은 아버지가 먼저 시작했다는 걸. 아버지의 방에 다시 들어갔다. 서랍을 하나씩 정리하다 바닥판이 미묘하게 들떠 있는 걸 발견했다. 손톱으로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다. 그 안에 봉투 하나가 숨겨져 있었다. 겉면에 적힌 글씨. 모든 게 끝난 뒤에 열어라. 심장이 천천히 뛰기 시작했다. 봉투를 열었다. 편지였다. 아버지의 글씨. 준호야, 내가 이걸 읽고 있다면 아마 진실을 세상에 꺼냈겠지. 나는 내가 나처럼 살지 않기를 바랐다. 눈물이 고였다. 나는 그날 선택했다. 진실보다 내 안전을. 내 어머니는 끝까지 싸우려 했고 나는 끝까지 막으려 했다. 손이 떨렸다. 아버지는 겁이 많았던 게 아니었다. 잃는 게 두려웠던 거였다. 나는 정의로운 사람이 아니다. 하지만 아버지로서는 최선을 다했다고 믿고 싶다. 그리고 마지막 문단. 혹시라도 내가 모든 걸 밝히기로 선택했다면 이제 나를 용서해다오. 그리고 내 어머니도 용서해다오. 우리는 서로 다른 방법으로 너를 사랑했다. 더 이상 글씨가 보이지 않았다. 눈물이 번져 잉크가 흐려졌다. 편지 아래 작은 열쇠 하나가 붙어 있었다. 나는 곧바로 아버지의 오래된 철제 금고를 열었다. 그 안에는 어머니의 사진첩, 그리고 가족 사진 한 장. 내가 어릴 적 세 사람이 함께 웃고 있었다. 그 사진 뒤에 적힌 문장. 우리 아들은 우리보다 더 용감하게 살 것이다. 그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 무너졌다. 분노도 원망도. 아버지는 침묵으로 싸웠고 어머니는 진실로 싸웠다. 나는 그 두 사람의 선택 위에 서 있었다. 며칠 뒤 나는 부모님 묘 앞에 섰다. 이제 괜찮아요. 바람이 조용히 불었다. 아버지, 잠시 멈췄다가 말했다. 저 잘 살게요. 돌아서는 발걸음이 처음으로 가벼웠다. 복수는 끝났다. 남은 건 사랑이었다.